네, 앞서 소개시켜드린 대로 우리나라 유일무이한 공인중개사이면서 상권 분석을 하시는 김성강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대표님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업에 종사한 지 20년 차가 된 피트니스 전문 경영 컨설턴트 김성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기본 베이스는 전 이제 부동산 업을 또 병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권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경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이 상권은 어떤 마케팅이 중요할지, 이런 기타 등등의 운영 전반적인 것을 컨설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피트니스에서 상권 분석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피트니스의 상권 분석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시장은 좀 과포화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상권 분석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상권 분석을 감으로 하신다는 거,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감으로 하신다는 거고, 이 상권 분석 같은 경우에는 피트니스 사업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권 분석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 뒷단이 전부 다 실패가 되겠죠. 그리고 최초에 이 시장의 상권 분석이 타당하지 않다면 애초에 그 사업을 그 시장 그 위치에서는 진행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낭비, 시간적인 낭비, 그다음에 자금적인 낭비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피트니스 업계에서는 나름대로 또 상권 분석을 한다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그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상권 분석을 안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제가 봐도 없긴 힘들거든요. 근데 다만 제가 그런 분들의 제가 이런 공론화된 자리에서 누구를 딱 지목하긴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흔히들 하는 말 암묵지라고 하잖아요. 야, 딱 보니까 이거 될 것 같아. 야, 여기 옆에 저 보니까 저거보다 잘할 것 같아.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막연한 감으로 진행하시는 게 현재 이루어지는 상권 분석의 실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객관화된 데이터를 통해서, 통계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정확한 상권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강의도 들어보고 이제 그 컨설턴님한테서도 컨설팅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데이터 기반, 측정 기반, 그다음에 이 시장을 바라보는 게 완전히 다르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트니스인들한테 이 상권 분석을 좀 이렇게 강의나 이런 것도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당연히 이제부터는 저도 이제 저의 밸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접점을 찾아가기 위해서 계속 컨퍼런스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연결되는 그 시작점에 지금 이번 따로 제가 진행하는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 컨퍼런스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번에 상명대학교에서 빅4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빅4. 빅4입니다. 빅4. 네. 사업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으셨는지? 가장 어려운 점은 이제 그런 거였죠. 이게 피트니스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이 시장 자체가 매뉴얼화된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해외 시장의 어떤 사례들을 모방한다거나, 이 모방이란 것도 눈대중인 거죠. 매뉴얼을 모방하고 경영 방식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외관상 보여지는 그 운영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벤치마킹이 안 돼. 네, 그죠.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벤치마킹인 거죠. 웹에서 본 것만 가지고. 근데 그런 실상적인 운영 부분에 대한 진짜 묘들을 제대로 카피하지 못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여러 가지 난맥이 많았죠. 과거에 이제 먹튀 사건, 요즘도 이제 좀 심심치 않게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데 그런 먹튀 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매뉴얼화되지 않은 이런 시장의 운영 방식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양적으로는 많이 진화했지만 이제 질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시기가 왔다고 보시나요? 지금 정확한 표현 같아요. 제가 보기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질적으로 성장하지 않았고 앞으로 질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업에서 이제 그 리더들이 자기 성장, 학습이라든지 공부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제가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이게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넣고 물을 끓이면은 개구리가 자기가 죽는지 모르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보기에 그 소다는 그냥 물 아닌 거죠. 좋은 물이에요. 차가운 물이고 내가 사는 지장이 없는. 근데 좀 더 멀리서 꼬라지라는 표현을 써야 될까요? 네,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점에서 보기에는 그냥 개구리는 죽어 나가고 있는 거죠. 이게 정확하다 이런 예시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트니스 시장 안에서 이 시장에 있던 사람들, 이 시장에서 놀던 사람들끼리만 교류를 하다 보면은 사고가 편합해지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끼리는 약간 또 동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로가 이 사업에 대해서 호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서로가 서로에게 쓴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외부의 이런 컨퍼런스라든지 상명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상명대학교의 피트니스 경영대학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계기를 통해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점 이런 걸 보게 되면은 확실히 이 시장을 돌파하기 위한 그런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저희가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상명대학교에서 단체로 이제 해외로 이제 피트니스 연수를 간 적이 있었는데
예, 갔다 오니까 이게 피트니스인들이 보는 시각과 그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얻는 인사이트도 다르고 그런 교류를 통해서 더 많이 성장하게 되고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대표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보통 이제 극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떤 위기를 이겨내면 이제 극복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지금 이제 유례없는 위기가 왔고 지금 제가 보기엔 이 시장에서 어떤 이 시장의 위기를 극복한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극복 중일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 극복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업체들이 도태될 것이고 시장은 재편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재편되는 시장에서 주인공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매개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역량을 키우고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얻음으로써 방향성을 갖고 가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다 많은 분들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피트니스가 산업화되고 기업화된다고 바라보십니까? 그렇게 그건 자연스러운 수순인데 사실 다른 사업분에 비해서 그런 생긴 역사가 이 정도 되면 보통 사업화돼야 되거든요. 산업화돼야 되는데 피트니스는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꽤나 많이 토론을 해봤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확실히 고려한다 보면 산업화는 되겠지만 누구에 의해서 산업화가 되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그 주인공들이 우리들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그러면 더 좋죠.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번에 하시는 컨퍼런스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